안녕하세요. 임채현입니다. 그동안 잘 쉬셨나요? 이제 12월에 들어서 가지고 이제 12월 첫 수업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남는 시간 동안에 제가 알려드린 이 스케치업 기본 활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려보고 막 가지고 놀아보셨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오늘도 그림을 그려볼 건데 제가 샘플로 가져온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들 제가 학기를 진행하면서 학기 초에 그러니까 이 스케치업을 다루는 거를 가르쳐 드리면서 그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샘플로 가르쳐 드리는 몇 가지 그림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갖고 나왔고요. 이것들을 같이 따라 그려보면서 스케치업을 조금 더 익숙해져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따라 그려보는 데는 아마 2번의 수업 시간이 소요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3D로 돼 있는 도면을 들고 와가지고 그거를 보고 도면을 어떻게 읽고 그 도면을 바탕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그런 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해볼 게 뭐냐? 요 집 모양, 집 모양에도 몇 가지 모양이 있죠. 요것들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모양만 보고 옆에서 따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제일 간단해 보이는 요 모양이 제일 간단해 보이죠. 요거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요거를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3D 그림을 그릴 때 캐드에서도 2D 그림을 그릴 때 어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려야겠다는 걸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그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3D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가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집 모양의 3D 물체죠. 요거를 그릴 건데 요거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릴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밑에 사각형을 먼저 3D로 이렇게 그리고 위에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풀앤푸시를 이용해서 한 번에 그리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방법에서 밑에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R을 눌러주면 사각형이 나오죠. 요거를 길게 이렇게 하나 그려줍시다. 그리고 나서 P를 눌러서 풀앤푸시 요거 기억나시죠? 요걸로 적당히 위로 조금만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 지붕 모양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할 때 여기서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은 될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안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여기서 가운데 점을 잡고요. 위로 수직으로 파란 축에 맞게끔 수직으로 그려주고요. 여기서 끝점으로 이렇게 여기서 끝점으로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선을 지워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삼각형을 그릴 수 있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풀앤푸시를 눌러가지고 요거를 끝까지 이렇게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가면 앞에 구멍이 뚫렸네요. 구멍이 뚫렸을 때는 여기 선을 이 면을 구성해주는 선을 한 번 더 그려주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요 선을 지워주세요. 그러면은 모양이 똑같아졌죠. 이쪽 선도 지워줄까요? 이쪽 선도 이렇게 지워주고 나면은 모양이 똑같아졌는데 지금 이 면의 앞뒷면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좀 달라 보이긴 해도 모양은 똑같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려다 보니까 앞뒷면 갈라지는 것도 그렇고 번거로워요. 여러 번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그리는 방법이 여기서 사각형을 먼저 그려줍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사각형을 그려주고요.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을 수직으로 똑같이 그려주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선을 지워줍니다. 필요 없는 선은 바로바로 지워줘야 나중에 그림에 영향이 안 가요. 그래 놓고 요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오각형이라고 할까? 요거를 먼저 그려놓고 한 번에 풀앤푸시로 요렇게 해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밑에 사각형을 먼저 그려놓고 밑에 사각 박스를 그려놓고 위에 삼각형을 덧대는 방식이 있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오각형을 그려놓고 한 번에 그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당연히 두 번째 보여드린 게 더 쉽죠. 더 쉽고 빠르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그림을 그릴 때도 캐드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스케치업에서도 똑같은 그림을 그릴 때도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 도형을 더 쉽고 빠르게 그릴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더 번거롭게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더 거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이것들이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두 번째 거, 요거를 그려봅시다. 요거를 좀 더 보면은, 자, 옆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랑 차이점이 보면은 요 면이 이렇게 누워져 있어요. 여기가 면이 누워져 있죠. 반대쪽도 똑같고요. 면이 누워져 있는 요거를 그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거를 그리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요렇게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깎아내는 게 더 쉽습니다. 어떻게 깎아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깎아내려면은 저 부분에 면이 생성이 되고 나머지를 지워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면을 하나 생성하기 위해서 요렇게 임의의 점에 요렇게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리고 요 점에서 시작해서 요 모서리로 요렇게 그려주면은 지금 이 선, 이렇게 삼각형 그려준 세 개의 선에 의해서 지금 화면에는 겉에 면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은 안쪽에 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상태가 된 다음에 요 선을 지워줍니다. 요 선도 지워주고요. 요 선도 지워주면은 요렇게 기울어진 지붕이랄까요? 요거를 그릴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반대쪽에다가 여기서 선을 먼저 하나 그려주고요. 이 선을 먼저 그리는 이유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선을 그리지 않고 여기서 이 점에서 이렇게 가장자리 끝점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고 나서 요거를 지워주게 되잖아요. 요걸 지워주게 되면은 여기에도 면이 안 생기고 여기에도 면이 안 생겨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여기서 먼저 그려준 거고요. 나중에 이렇게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그려주면 어떻게 되냐? 밑에도 위에도 면이 생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진 지붕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세 번째 그림, 이렇게 생긴 지붕, 요것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요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먼저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선을 하나 그렸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연장선을 녹색 선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녹색이 이쪽 방향 선이니까 녹색 선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스페이스를 눌러서 한번 취소해 주고요. L을 눌러서 다시 선을 그리는데 요 중간점에서부터 수직으로 파란색 선이 되겠죠. 파란색 선으로 쭉 연장해서 여기에 맞닿는 지점에 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여기서 또 이 가장자리 끝으로 선을 이렇게 마저 그려줍니다. 다 그렸다 싶으면은 필요 없는 선들을 이렇게 지워주고요. 이 선도 지금 필요가 없죠. 여기도 지워줄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지워주면은, 자, 어때요? 생각보다 쉽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목적이 뭐냐면은 새로 면을 생성하고 필요 없는 선을 지웠을 때 그 면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모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혹시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대쪽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대쪽에서 제일 먼저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선을 하나 가로선을 그려줍니다. 가로선이라고 하면 요거와 평행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빨간색, 지금 보시면은 요 빨간색 선과 평행하게 이렇게 가죠. 그리고 끝점까지 가면은 보라색이 됩니다. 보라색이 되는 이유는 보라색은 평행선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요 선과 평행하게 잡히기 때문에 보라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 선의 연장선, 녹색과 평행한 선이 되겠죠. 그러므로 녹색 선이 됐을 때 이렇게 선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페이스로 돌아간 다음에 L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거기서 L을 한 번 더 눌러주셔도, 선을 그리다가 여기서 L을 한 번 더 눌러주셔도 다시 선 그리는 명령이 처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이건 지워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L을 눌러서 선 그리는 걸로 한 다음에 가운데 중간점에서 시작을 해서 수직으로 파란색 선으로
여기 가장자리에 라고 뜨네요. 여기에 딱 선이 가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게 구분이 잘 안되거나 이렇게 스냅이 다른 데에 내가 원치 않는 데에 잡힐 것 같다 하면은 화면을 돌려줘 가면서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끝에 점, 여기서 시작해서 또 끝에 점 이렇게 그려주고요. 필요없는 선 지워줍니다. 요 선도 필요가 없습니다. 요 선도 필요가 없고요. 반대쪽에 가서 요 선도 필요가 없겠죠. 요 선도 지워주고요. 그러면은 요런 모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지우면은 안에는 요런 식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을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공간감이 별로 없으면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안을 볼 때는. 그래도 안을 볼 때 이렇게 화면을 돌려가면서 안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안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뭐가 의아하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 선의 반대편, 그러니까 요 선이 되겠죠. 요 선이 이 각도에서 원래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안 보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요 면을 한번 더 지워보면은 이제 보이죠. 이제 안에가 박스처럼 보이죠. 방금 무슨 면을 지운 거냐면은 요 선과 요 선과 요 선, 그리고 이쪽 선으로 이루어진 면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 면 때문에 안에가 이렇게 안 보였던 거고요. 면을 다시 살리고 싶다 하면은 컨트롤 Z로 살려도 되지만은 선을, 그 면을 이루고 있는 선을 한 번 더 이렇게 그려주면 자동으로 면이 채워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도 제가 면을 아까 지웠죠. 지우고 나서 몇 가지 작업을 더 해가지고 컨트롤 Z로 돌리기에는 좀 멀어요. 그럴 때 이걸 구성하는 선을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 면이 생성이 됩니다. 물론 이게 다시 선을 그려서 면을 생성하는 방법이 면의 형태가 너무 복잡할 경우에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팁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고요. 혹은 이 면이 평면이 아니다, 좀 기울어진 선이 포함이 돼 있다 라고 할 때는 당연히 면이 생성이 안 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그려봤어요. 세 가지에서 그려봤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모양이 요거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지금 모서리가 뚜렷하지 않게 좀 부드럽게 표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이쪽에 있는 스프링 그리는 걸 알려드린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내용은 하고 나서 저장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불러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는 요런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종의 주사위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모서리가 둥근 형태로 끝에 지점이 다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가 된 사각형, 아니 정육면체 정도가 되겠죠. 요거를 그려볼 건데, 요거를 그리는 거는 두 단계에 걸쳐서 그릴 겁니다. 두 단계라고 하면은 한쪽 모서리,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3D 물체이기 때문에 모서리가 위에 4개, 아래쪽 4개에서 총 8개의 모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모서리 중에 하나만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복사를 통해 가지고 모서리를 똑같이 그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사각형을 그리는데 이번에는 수치를 사용해서 그리도록 할게요. 수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요거를 정육면체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냥 수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정육면체를 딱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육면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수치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수치를 사용을 할 때 여기서 선을 하나, 빨간색이던 녹색이던 좋습니다. 바닥에 평행한 선을 하나 그립니다. 선을 하나 그릴 때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수치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천짜리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먼저 마우스로 맞춰주고요. 캐드에서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죠. 방향을 먼저 맞춰주고 숫자를 입력하면 그 크기에 맞는 선이 만들어졌었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방향을 먼저 마우스로 맞춰주고 숫자 1000을 입력하게 되면 지금 화면 오른쪽 아래에 숫자 1000이 입력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딱 길이 1000짜리 선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빨간색으로 했으면은 녹색으로 했으면 빨간색, 그러니까 먼저 그린 선에 수직이 되는 방향의 선을 이렇게 맞춰주고요. 또
천을 입력해 줍니다. 천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사각형으로 마무리해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선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그려서 이렇게 닫아주는 방법이 있겠죠. 닫아줄 때 또 숫자 1000을 입력해서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캐드에서 오브젝트 스냅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 끝점을 이렇게 마우스로 한번 찝어주고 이쪽에 가져가 주면은, 예, 이렇게 오브젝트 스냅이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딱 1000이 되고요. 여기서 끝점으로 마무리를 해주면은 1000짜리 정사각형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사각형 그리기로 들어가서 요 끝점에서부터 요렇게 사각형을 그려도 딱 1000 곱하기 1000짜리 정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미리 선을 모양을 크기를 잡아주고 그거에 맞춰서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혹은 옆에다 또 하나 또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모양을 방향만 대충 잡아주고 1000, 1000을 누르고 엔터를 입력해줘도 똑같은 크기의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자, 이 상태에서 P를 눌러서 풀앤푸시로 입체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입체의 사이즈, 즉 높이도 1000을 똑같이 해서 정육면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1000을 누르고 엔터를 눌러주면 한 면이 1000인 직사각형이 완성이 됐어요. 아니죠, 정육면체죠. 한 면의 길이가 모두 1000인 직육면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를 보면은 사이즈를 지금 같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같게 시작을 하는데 사이즈가 한참 작죠.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한쪽 모서리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거를 복사해서 이거를 전체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지켜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일단은 따라해 보시고 그 다음에 따라 한 걸 바탕으로 아, 이렇게 그렸었구나 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똑같이 따라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번에 이쪽 모서리를 동글게 만들게요. 이쪽 모서리를 동그랗게 만들고 요 모서리와 이쪽 모서리 그리고 이쪽 모서리를 각자 둥글게 만드는 방법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준을 잡아야 돼요. 둥글게 만드는 기준을 얼만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각형을 먼저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사각형을 이 면을 따라서 그리는데, 이 면을 따라서 그릴 때도 수치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150, 15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50 그리고 150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면은 요런 사각형이 면에 그려지고요. 그리고 풀앤푸시를 사용해서 여기서 안쪽으로 150만큼 치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육면체에서 150 곱하기 150 곱하기 150의 정육면체를 모서리에서 이렇게 깎아낸 형태가 되거든요. 요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모서리를 둥글게 할 것인가를 하는 거를 한번 보세요. C를 눌러서 원을 그리는 걸 선택을 해줍니다. 원 그리는 걸 선택을 해주고 요 끝점 모서리 여기에서 마우스를 조금씩 움직여 보면은 이 원을 그리는 게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원을 그리는 게 파란색이었다가 녹색이었다가 빨간색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마우스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요 끝점을 두고 각각의 색깔의 원을 그려주는데 크기를 요렇게 요 끝점에 맞게 요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각각의 색깔에 맞는 원을 요렇게, 그리고 밑에 파란색은 이쪽이 되겠죠. 요렇게 이렇게 그려주면은 각 세 개의 면에다가 원을 그려준 거예요. 지금 보여주기로는 이렇게 4등분의 원이 보여지지만은 요 면을 한번 지우고 볼게요. 그러면은 안쪽에 이렇게 숨겨진 안에 원이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로 면을 살려주고요. 이 상태에서 P를 누르고요. 요 바깥에 있죠. 원이 아닌 나머지 부분. 요거를 클릭해서 요 끝에다 갖다 놓고 가장자리 완전 끝에까지 갖다 놓고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면은
그 부분이 깎여 나갑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클릭을 하고 요 끝에까지 가져가 놓고 클릭을 해주면 요렇게 깎여 나갑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화면을 좀 돌려서 보기 편한 데에다 놓고요. 요 끝에 요 원이 아닌 바깥의 부분을 클릭을 해서 요 끝에다 갖다 놓고 클릭을 해주면 모서리가 이렇게 다 둥글게 처리가 됩니다. 자, 이 형태를 보고 다시 원본 그림 제가 미리 그려놓은 거를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둥근 거, 여기 둥근 거, 여기 둥근 거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다만 남은 데는 여기 요 부분이 남았습니다. 요 부분을 이제 채워줘야겠죠. 요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쪽은 원통에 가까운 모양이에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쪽도 원통에 가까운 모양인데 요 부분을 머릿속에서 3D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구 형태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반지름을 가진 원 3개가 있고 그거를 통틀어서 둥글게 여기가 모양이 나오려면은 구 형태가 돼야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구를 어떻게 그리느냐,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구를 아직 그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 제가 알려드린 적이 없거든요. 분명히 3D를 그리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구를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명령어들 제가 알려드린 걸로는 구를 그리는 방법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등장하는 게 제가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했었던 여기 이거 따라가기라고 나오는데요. 영어 원래 명칭으로는 팔로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팔로우업이라는 용어가 익숙하고요. 원래는 팔로우업이라고 영어로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스케치업 마크가 제가 수업을 쉬는 사이에 패치가 한번 됐는지 바뀌었어요. 홈페이지도 리뉴얼이 한번 됐더라고요. 그런 다음부터는 지금 이게 한글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따라가기라고 이렇게 마우스를 오버레이 했을 때 따라가기라고 나오는데 원래는 팔로우업이라고 나왔었습니다. 이제 이 따라가기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채워볼 건데 그 전에 따라가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옆에서 잠깐 연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가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시로 하나 사각형을 밑에다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그리고요. 선을 하나, 이 사각형 내에서 시작하는 선을 수직선을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이 수직선을 옆으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옆으로 뺄 때 정확히 옆으로 가기 위해서 녹색이든 아니면 빨간색이든 어느 쪽이든 좋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지금 3D로 돌렸을 때 이런 식이 돼요. 사각형 면이 바닥에 하나 있고 거기서부터 수직으로 선이 나와서 이렇게 가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팔로우 미를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따라가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한번 결과물부터 제가 보여드리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무슨 기능인지 이해하셨습니까? 팔로우 이 따라가기는 풀앤푸시랑은 다르게 기준선을 따라가면서 3D를 완성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면을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그릴 수 있는데요. 이 풀앤푸시를 사용해서 면을 가져가듯이 팔로우 미, 즉 따라가기를 사용해서 면을 클릭해서 원하는 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용할 때 원래 사용법은 이게 맞거든요. 이렇게 면을 클릭해서 선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서 그리는 방법, 이게 맞긴 맞는데 저는 더 편리한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러니까 이 팔로우미를 따라가기를 사용하기 전에 요거를 먼저 눌러서 팔로우미로 요쪽 그림을 따라가기로 만들어 줍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풀앤푸시, 즉 밀기 끌기로 돼 있는데 그거 말고 요걸 클릭해서 한번 요쪽 툴바에 있는 메뉴 모양을 요걸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눌러서 원하는 선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해줍니다. 원하는 선, 즉 내가 그리고자 하는 원래 있던 면을 따라가기 위한 기준선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팔로우 미를 한번 따라가기를 한번 클릭을 해서 여기로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미리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콘 모양,
이 상태로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면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제가 선택한 선을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지금 직선으로만 했는데 이번에는 곡선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곡선으로 한번 하기 위해서 원을 이렇게 바다에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부터 선을 위로 수직으로 파랑축 따라서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즉 녹색 축 따라서 너무 많이는 말고요. 조금만 이렇게 그려주고 수직을 따라서 조금만 또 그려준 다음에 이렇게 면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이 면은 그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 면을 따라서 제가 도형을 하나 그릴 거기 위해서예요. 이 면을 먼저 그려주지 않으면은 이 면의 모양에 맞게, 이 면의 방향에 맞게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면을 먼저 그린 겁니다. 이 상태를 놓고 C를 눌러서 원을 그리는데, 원을 그릴 때 그냥 놓고 그리면은 지금 마우스 커서에 파란색 원이 따라다니는 게 보이시죠? 기본이 파란색인데 여기서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여기서 기본 상태에서 이 면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이 면과 평행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 상태에다 갖다 놓고 요 모서리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주고 요렇게 요 끝점까지 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원하는 방향대로 원을 그렸으면은 그 다음에 제가 쓰려고 하지 않는 부분을 지워줄게요. 저는 이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방금 같은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을 여기서 이 끝점에서 다시 녹색을 따라서 조금 길게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Follow Me, 즉 따라가기 이 기능을 쓸 건데요. 요거 이렇게 그려진 선을 선택을 하고 Follow Me 누르고 요 밑에 면을 클릭하게 되면 요런 끝에가 둥글게 처리된 파이프랄까요? 원통인데 여기를 이렇게 구부려 놓은 이런 원통을 그릴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요쪽에 보이죠? 요거 그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선을 먼저 그려놓고 도형 내에 있는 선을 하는 게 직관적으로 좋습니다. 선을 먼저 그려놓고 그걸 따라서 면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똑같이 그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팔로우 미의 기본 형태고요. 그럼 이걸 사용해서 구를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를 그릴 때 원을 먼저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점에서부터 수직이 되게끔, 그러니까 키보드를 눌러가지고 수직이 되게끔 원을, 반지름 똑같은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반지름이 같은 원, 이렇게 반지름이 같은 원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원을 잡습니다. 한 개의 원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팔로우 미를 돌리게 되면 구가 만들어집니다.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지금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요 선을 두 개를 선택을 하고 그 선을 따라서 요 면, 가로로 된 면을 선택을 해서 팔로우 미를 하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이 면을 겉에 그려진 이 원을 따라서 그림을 쭉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이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요 모서리를 채울 거예요. 그래서 요 모서리 셋 중에 어느 거라도 좋습니다. 어느 것 중 하나를 그거에 수직해 있는 선을 따라서 돌리면 여기가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선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팔로우 미를 눌러서 요 면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요렇게 좀 찌그러진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Z로 다시 해주고요. 다시 다른 선을 선택해서 다른 면을 한번 돌려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번 시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 면을 선택하고 어느 선을 선택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를 계속 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지는 저도 원인 자체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거를 하다 보면 몇 번 시도를 하다 보면은 제대로 그려집니다. 그래도 잘 안 된다 싶으면은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요거를 선택을 하고 한 면을 팔로우미로 그냥 선택을 하고 그거를 이 면을 따라서 그려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되죠. 잘 안 될 때는 차라리 이 두 개 면을 지우고 한 선을 선택을 한 다음에 팔로우미로 다시 해보면은 더 잘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몇 번을 시도해봐도 잘 안 되네요. 이게 이런 구형태를 그릴 때 잘 작동을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팔로우미라는 기능 자체가. 그래서 몇 번을 시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시도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원을 그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선을 선택을 하고 팔로우미로 하다 보면 이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잘 안 되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요 면을 다 지우고 다시 선을 그리는 걸로 여기 이렇게 면을 채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선을 하나 선택하고 팔로우미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형태가 제대로 완성이 됐어요. 이 형태를 완성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형태가 완성이 되면은 제가 처음에 그리려고 했던 형태가 완성이 된 거예요.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가 된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좀 삐져나오는 부분이 무조건 생기거든요. 이 삐져나온 부분이 무조건 생기는 이유까지는 저도 정확히 몰라요. 어느 선을 따라서 이게 회전이 되다가 이렇게 삐져나오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이 삐져나오게 되는 거는 항상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생기고 나면은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요거를 클릭해서 지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지워줘도 되고요. 지우개를 사용해서 여기서 문질문질해서 이렇게 지워줄 수도 있어요. 좀 확대를 해서 필요 없는 거를 지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지워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이렇게 가서 문질문질 해가지고 선들을 지워주면 깔끔하게 모양이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지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 끝에까지 확대를 해서 지워주겠습니다. 요렇게까지 해주고 나면은 제가 처음에 그리려고 했던 모양이 요거예요. 이 형태가 완성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여기가 겉에면인 흰색으로 처리가 되고 저처럼 이렇게 흰색이 아닌 걸로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나중에 색깔이 거슬린다 싶으면은 이거를 이 페인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다른 색깔로 예를 들면은 뭐 자갈 형태 이렇게 채워줄 수도 있고요. 이게 좀 지저분하다 싶으면은 한 가지 색깔 흰색으로 이렇게 채워주셔도 되니까 색깔 원본 색깔 이게 이런 짙은 색이냐 흰색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한쪽 모서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쪽 모서리. 그럼 이제 이거를 복사해서 어떻게 이 형태로 만들 거냐 그것만 남았죠.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그룹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주게 되면은 요게 묶여서 하나의 그룹이 돼요. PPT라든가 한글에서도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만드는 기능이 있죠. 캐드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일부러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것까지 쓸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캐드에서는 알려드리지 않았던 기능이고요. 스케치업에서는 이 기능이 자주 사용되고 이걸 사용하면은 정말 손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그린 요거를 전부 다 그룹으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을 하나씩 선택을 하고 이렇게 되지만은 한 번에 이렇게 영역으로 해서 선택을 할 경우에는 한 번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 그룹을 선택을 해주고 나면은 한 번 클릭으로 요거를 그룹으로 선택된 거를 한 번에 그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걸 사용해서 이제 손쉽게 요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요 이동 명령 있죠. 이동할 때 요 안에 클릭을 해서 보면은 회전 명령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회전 명령으로 들어가지고 요거를 요쪽 모서리에 갖다 대줍니다. 갖다 대주고 클릭을 한번 한 다음에요. 요쪽에 하나 찝고 돌리면은 요렇게 돌아가죠. 돌아갈 때 컨트롤을 한번 눌러주면은 복사 회전이 됩니다. 복사 회전을 해서 요쪽 모서리에 한번 딱 갖다 대주면은 요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고요. 같은 방식으로 회전을 해서 요 모서리에 갖다 내놓고 한쪽을 클릭 해주고 컨트롤 눌러서 복사로 해주고요. 180도 회전해서 요렇게 갖다 대주면은 요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요 네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고요. 또 한 번 회전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쪽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눌러서 복사로 이렇게 180도에 갖다 딱 놔주면은 요렇게 전체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요거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처음에 모서리 하나를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각 모서리를 이루는 선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리고 싶잖아요. 이럴 때 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를 다 선택을 하고 지금 우리가 그룹을 했던 이유는 그룹을 통해서 손쉽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복사 회전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룹의 용도가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선택을 해주고요. 우클릭을 하고 개체 분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그룹이 분해가 돼요. 더 이상 그룹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빈 공간을 클릭해서 선택을 취소하고 보면은 이제 다시 개별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 상태에서 그럼 요거랑 똑같이 만들려면 뭘 해주면 되겠어요? 지우개를 통해서 내가 필요 없는 선들을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문질문질 클릭한 상태로 문질문질 해서 나한테 필요 없는 선들을 지워주면 됩니다. 나한테 필요 있는 선도 지워졌다 하면 컨트롤 Z로 되살리면 돼요. 이렇게 화면을 회전시켜 가면서 나한테 필요 없는 선들을 하나씩 지워주면 됩니다. 여기서 근데 이런 선들은 지워줘도 되는데 요 선 같은 경우에 지우면은 이렇게 면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요런 필요 없는 선들 화면을 돌려줘 가면서 필요 없는 선들을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근처에 그려놓은 다른 것들이 많아서 조금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지우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가면서 지워주면은 요거랑 똑같은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다만 차이점은 요거보다 모서리를 좀 더 크게 잡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주사위 모양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림은 완벽한 그림은 아니에요. 왜 완벽한 그림이 아니냐면은 좀 편법을 써서 만든 그림이기 때문에 완벽한 그림이 아니에요. 뭐가 편법이냐면은 지금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모양이죠. 근데 면을 하나 지워보고 안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에를 보면 선이 남아있죠. 그리고 다행히 이번에는 조금 깔끔하게 완성이 됐는데 제가 미리 그렸던 걸 한번 볼게요. 미리 그렸던 걸 지워보면은 안에 이런 원들이 남아있어요. 요 선도 남아있네요. 요렇게 여러분들도 요 모서리를 완성시키는데 어떤 방식으로 완성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안에 이런 원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저처럼 없게끔 깔끔하게 됐을 수도 있는데 이 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남아있습니다. 그림 방식을 클릭해서 지웠으면은 그러니까 이 선들을 클릭해서 지웠거나 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남게 되고요. 저처럼 지우개로 해서 이렇게 문질문질 하다가 요 선까지 같이 지워진 경우는 이렇게 일부만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왜 이거는 편법을 사용해서 그렸다라고 얘기했냐면은 안에가 무조건 이렇게 남을 수밖에 그렸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형태지만은 안에가 있냐 없냐는 3D를 그리는 데에서는 큰 차이가 나거든요. 왜냐면은 이 프로그램에서만 쓰고 딱 끝낼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으로 그린 걸 바탕으로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뭔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프로그램 사용해서 이 3D 형태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거나 할 때 이렇게 겉모양뿐만 아니라 안에 쓸데없는 그림, 필요 없는 그림까지 남아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때는 오류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때문에 3D 표현 관점에서 제가 완벽한 그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를 완벽하게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끔 그리거나 아니면은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한쪽 면을 깐 다음에 안에서 이렇게 필요 없는 선들을 선택해서 지워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끝에를 이렇게 면으로 닫아 주셔야 완벽한 그림이 됩니다. 그래야 완벽한 건데,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배우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수업이 스케치업은 주가 아니라 부고 이 스케치업에서 그린 걸 가지고 뭐 3D 프린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3D 프로그램에서 뭔가를 작업을 한다던가 그랬으면은 이 안까지 신경 쓰는 거를 제가 제대로 알려드렸을 텐데 우리는 스케치업이 전체예요. 스케치업을 위한 수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뭐 그렇게 중요치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그려서 이 안에까지 신경 쓰지 않고도 이런 형태를 만드는 방법을 좀 편법을 가미해 가면서 알려드린 거예요. 아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쭉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하긴 했지만은 설명을 듣고 따라 하자니 그 사이에 제가 다른 설명을 시작하거나 했기 때문에 제대로 따라서 그리는 데는 시간이 동영상을 끊지 않고 봤으면은 따라서 그리는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제가 설명 어느 정도 하면은 동영상을 멈추고 따라서 그려보고 똑같이 됐으면은 또 다시 설명을 시작하는 데를 시작을 눌러서 동영상을 따라서 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똑같이 이 형태를 그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형태를 그릴 수 있다라고 되면은 이제 요런 형태, 그러니까 요 형태, 요거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릴 때 이렇게 그리고 이걸 완전히 파이프 안에 빈 것처럼 하고 싶다 하면은 요 원만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지금 안에 이렇게 좀 튀어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원의 회전 방향이 충분히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요. 그거는 뭐 어차피 지금 겉모양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요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런 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모양에서 시작해서 요런 각진, 요런 좀 다양한 모서리를 가진 요런 지붕을 완성시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요런 모서리가 둥근 주사위 모양을 완성시키는 것까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쪽에 보이는 톱니바퀴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릴 수 있는가, 그리고 요런 스프링을 그릴 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스프링을 그릴 수 있는가, 여기 좀 힌트가 있죠. 요런 형태만 만들 수 있다면은 오늘 알려드린 요거 따라가기 팔로우 미 기능을 통해서 요렇게 따라가면은 요런 스프링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요런 스프링 형태의 선을 그리는 요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할 줄 모릅니다. 물론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방법이긴 해요. 그렇지만 또 수업은 수업이지 않겠습니까? 유튜브만 보고 할 거면은 수업이 왜 있겠습니까? 어차피 유튜브에 있는 거여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리고 유튜브에는 없는 스케치업 무료 버전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메뉴들의 위치라든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프링 그리는 것까지 끝나고 나면은 요런 도형 만드는 방법, 요것도 제가 안 알려드린 기능을 사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힌트가 하나 있긴 한데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기능만 사용해서는 요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톱니바퀴랑 스프링 그리고 이런 형태의 도형 만드는 방법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